여기 한국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한 외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무르익어 가던 중 갑자기 엄마와 아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갈팡질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그리고 이 가족은 여성을 따라 어디론가 향하는데 도착한 곳에서 이 가족은 그대로 넋을 잃고야 마는데 도대체 이 외국인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6살 딸과 14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스테이시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로 거주에 구분을 두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운영 방침이 변경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태국에도 가서 몇 달씩 일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생활을 하다 1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남편 회사에서 한국의 게임을 정식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 시장 조사를 위해서 한국으로 단기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기왕 가는 거 한국에 몇 달 있으면서 여행도 즐기고 싶다며 계획서를 저 몰래 회사에 제출했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6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드라마 잘 만드는 나라, 삼성의 나라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도 하나 없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친구들에게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됐다고 하니까 킹덤의 나라에 간다고. 너무 부러운데. 주거가 안정되면 우리가 놀러 가도 될까? 블랙핑크가 있는 한국에 간다니 진짜 나 꼭 한 번만 초대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킹덤의 나라는 뭐고 블랙핑크는 뭔지 저는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아하느라 드라마는커녕 음악도 동요만 들었던 저였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당연했지만요. 아무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 정도 되는 나라겠거니 딱 그렇게만 생각하고 별달리 기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일본 여행에서 좋지 못한 경험을 했기에 약간의 반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요즘은 나라별로 문화 차이가 심하기도 하고 한국이 일본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 저희 가족은 둘째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차를 타고 지역 이동을 하는 도중 첫째 딸이 기차가 너무 지루하다면서 눈물을 쏟으며 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직접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숨을 쉬면서 눈치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힘들게 달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열차 승무원이 저 멀리서 다가오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열차 승객 중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지 승무원분께서는 다가와서 아이를 좀 조용시켜 줄 것을 처음에는 권하시더니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와중에도 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 승무원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니 다음 역에서 내려 다음 기차를 타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해서 열차에서 내리라뇨? 심지어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열차표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티켓 환불이 되냐고 물으니 환불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역에서 내려달라고 말하고는 제 말은 들은 채만 채 하더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굳이 내려야 하나? 그냥 아이가 울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자는 말과 함께 저희는 다음 역에서 하차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귀신같이 승무원이 다시 와서는 저희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주변 승객분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승무원의 행동을 제지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에게 내리라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기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티켓을 구매해 다음 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해야 했는데 사실 일본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기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음식점이나 카페, 마트 등에서 아이가 시끄럽고 뛰어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니 아이를 데리고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황당한 경험은 살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꽤 많은 매장에서 저희는 입장을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게다가 저희를 완전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내 모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매장 이용을 수차례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본에서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돌아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를 대동한 일본인 가족이 저희를 거절했던 매장으로 들어서는 걸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우리에게만 부당한 행위를 한 매장 직원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제 팔을 잡더군요. 여보,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 저들은 아이 때문에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아선 게 아니야. 저들은 우리에게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매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아마도 우리가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해왔던 거지. 나도 이제는 좀 지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두고 미국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되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뭘 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가족의 피해만 더욱 커질 뿐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은 남은 기간 동안 호텔에만 틀어박혀 있다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한국으로 가자는 말에 반감이 들었고 남편이 왜 그러나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사실 남편의 말대로 한국이 아무리 일본과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제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다 보니 역시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의 좌석을 메우고 있더군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갑자기 둘째 아이가 기압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일본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든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몽 때문인지 허둥지둥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애써 침착한 척하긴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인 할머니 한 분께서 저희 곁으로 다가오셔서는 아이가 우는데 지금 둘이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뭐 하냐며 저희를 꾸짖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달래줘도 되겠냐고 하였고 저희는 그러시라고 하고는 아이를 할머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마치 요람을 태우듯 아주 능숙하게 아이를 안으시더군요. 심지어 남편으로 보이는 분께서는 할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을 때 잠시 후 장난감을 가지고 오셔서는 저희 둘째에게 흔들흔들 하시면서 장난을 쳐주시더군요. 그러자 둘째는 할머니의 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금세 울음을 그치더군요. 더욱 놀라웠던 건 비행기 안에 있던 한국인 승객분들 중에서 누구도 짜증내는 분이 없었고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지어 보이니 같이 귀엽다며 웃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제 아이에게 선물이라면서 장난감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그 이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그렇고 승무원 분들께서도 돌아가면서 저희 둘째를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하나 싶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한국에 도착하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저희 성의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두 분께서는 아이 키우는 거 힘들죠? 사람 사는 거 뭐 별거 없어요. 다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라고 하시면서 그냥 자리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할머니 품에 가고 싶어 계속해서 통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더군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을 지어 보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저희 둘째를 아주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 모습에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고
열차에서 내리라고 내쫓은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한국에서 살게 된 6개월이라는 생활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치나 통계로 봤을 땐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의 뒤를 쫓는 나라였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한 나와 우리 가족들의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일본 그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해 보이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네 식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던 미국과 우리가 생활했던 여러 나라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딸아이의 머리가 많이 길어 잘라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 근처에 미용실이 없나 알아봤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던 미용실이 그날따라 하나같이 다 문 닫고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용실을 알아봤는데 한국은 충격적이게도 아이를 위한 키즈 미용실이라는 곳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한국은 아이와 어른들이 머리를 자르는 곳을 구분해둔 건가 싶더군요. 물론 정확히 맞았습니다. 미용실 예약을 하고 그곳을 방문하니 정말로 이곳은 아이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다를까 싶었는데 직접 가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의자하며 장난감을 비롯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캐릭터 인형들과 더불어 대기하는 동안, 머리를 자르는 동안, 자르고 난 후까지 아이들이 충분히 집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환경이 구현되어 있더군요. 덕분에 머리를 한번 자르러 갈 때면 늘 눈물바다가 되어 눈이 팅팅 부어서 미용실을 나오던 제 딸아이가 한국의 키즈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니 눈물은커녕 되려 웃으면서 아주 평화롭게 머리를 자를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고 꼭 여기 데려와 달라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부탁하는 거 있죠?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저런 부탁을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혹시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 찾아보았는데 키즈카페라는 곳이 있어 방문해 봤는데, 키즈카페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슬라임이라든지 비눗방울 놀이 등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6개월 동안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갔던 곳이 키즈카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두꺼운 외투를 대신해서 얇은 반팔을 입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한국의 날씨를 전혀 몰랐던 우리는 그런 옷은 챙겨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백화점에 다 같이 여름옷 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둘째를 업고 쇼핑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큰 볼일을 본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야 했지만 백화점 내부에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었어요. 그때 매장 직원분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니 대뜸 하는 말이 찾으시는 상품 있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행여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옷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온통 머릿속은 빨리 화장실로 가서 기저귀를 갈아줘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저에게는 나름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직원분께 차분하게 아이 기저귀를 갈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직원분께서는 제 손을 잡고 직접 안내를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백화점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유아휴게실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분유포트부터 베이비로션, 기저귀 가리대, 세면대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직원분 덕분에 저는 아주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분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오는 동안 첫째가 쉬가 마렵다고 하여 남편은 첫째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다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화장실에 유아변기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아주 황당한 말을 하다가 유아휴게실의 공간을 보고는 정말이지 까무라치더군요. 저 역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공간이 백화점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백화점은 이런 공간 따위는 당연히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 매장 하나를 더 늘려 백화점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복도가 빼곡하게 매장이 들어서 있는데 말이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아주 편안하게 기저귀도 갈고 쇼핑을 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아이들을 배려한 의자를 갖추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밥을 허겁지겁 먹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며 떼를 쓰며 부모님들의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모님들의 편안한 식사 시간 확보를 위하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까지 한쪽에 마련해 두었더군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지도 않더군요.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 하나뿐이었는데 한국은 아이와 함께 살기가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나라의 출산율이 왜 매해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저희가 뭐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도 안 되는 문제겠죠. 아무튼 한국에서 지낸 6개월은 대만족이었고 저희 가족은 내년에 다시 한번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